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비트코인 뉴스 팡입니다. 2020년 7월 6일 비트코인 뉴스 전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조언이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금일 뉴스들 먼저 브리핑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비트코인에 대한 전망들, 기술적 분석들 같이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중국 경제학자가 이 블록체인 산업 올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그 자세한 내용들 잠시 후에 살펴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디파이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도 있는데요. 어떤 부분에서 이런 기회가 되는지 자세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이더리움의 공동창업자 비타릭 부테린이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 포스와 샤딘 개발 기간을 과소평가했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이 이 소셜 미디어인 보이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이 있습니다. 그리고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이 블록체인 기반 고객 신원 확인 플랫폼의 개발을 착수했다라는 소식이 있고요. 그리고 러시아가 내달 말까지 암호화폐 소득 자진 신고를 요구했다라는 소식도 있습니다. 그리고 이 VC 투자에 이 기보 보증까지 최대 100억의 투자 효과를 낼 것이다라는 기사도 있고요. 그리고 마크 애니라는 이 기업이 블록체인 기반 평생 학습 교육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는 소식도 있습니다. 자, 그럼 첫 번째 기술적 분석 같이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한 분석가의 분석인데요. 지금 비트코인의 흐름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그 아래쪽으로 지금 이 크로스오버 되는 부분을 먼저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동평균선 EMA선이 그 이동평균선이 같이 이제 교차하는데 지금 이 그 아래쪽으로 지금 데드크로스가 이제 나오는 부분들을 보면서 이 부분을 좀 더 비중 있게 보고 있고요. 우선은 확률을 두 가지로 보고 있는데 이 상승하는 쪽과 지금 하락하는 쪽인데 지금 상승보다는 하락 쪽을 조금 더 확률을 높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래쪽으로 지금 조금 더 하락을 함으로써 이 7,129에서 7,893달러 구간 안으로 다시 한번 하락을 단기적으로 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요. 여기서 지금 RSI도 지금 보고 있는데 이 상대 강도 지수입니다. 이 지수도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지금 향하고 있는 이런 형태들을 지금 보고 있죠. 그래서 이 추세가 지금 계속 이어진다면 하락세가 이어질 것으로 지금 보고 있고 이게 이제 바뀌려면 위쪽으로 이렇게 상승하는 변동성이 나오려면 결국에는 이 RSI가 45 이상으로 올라가 줘야지만 이 변동성이 이 트렌드가 깨지면서 방향성이 바뀔 수 있다라고 분석을 하고 있고요. 이 안에서도 이 위쪽으로 그렇게 이제 방향성이 바뀐다면 위쪽으로도 이제 방향성 $10,000 이상을 바라볼 수가 있겠죠. 하지만 이건 조금 확률을 낮게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금 현재까지는. 단기적인 부분으로서는 하락을 하고 추가적인 이제 상승세 다시 한번 $10,000를 돌파를 넘어갈 수 있는 시도를 해보지 않겠느냐라고 전망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알라마스터즈의 이제 분석도 비슷한데요. 이 단기적으로는 하락세를 조금 더 열어놓고 보고 있습니다. 우선 트렌드 라인이 지금 하락 추세를 나타내고 있다라고 지금 보고 있고, 그리고 지금 EMA선, 이동평균선, 가중평균 이동평균선이라고 EMA선인데요. 이 EMA선이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베어리시 크로스 되는 이런 형태를 지금 취하고 있기 때문에 보통 이제 장기 이동평균선을 단기 이동평균선이 이렇게 뚫고 내려가는 부분을 이제 부정적으로 바라봅니다. 단기적인 시세에서는. 그래서 추가적인 하락세가 좀 더 나올 수 있다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지금 추가적인 하락세가 지금 바라보이는 부분은 이제 8,390
$99 선 정도 지금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위쪽으로 살짝 상승하는 것처럼 하다가 이렇게 하락하는 부분들을 지금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뭐 단기적인 전망사이기 때문에 이게 이제 맞을지는 한번 지켜봐야 되겠지만, 지금 단기적으로는 지금 이 비트코인이 크게 힘을 지금 발휘하지 못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더 우려 있는 전망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비트코인이 지금 일봉 흐름 지금 9,094달러 선에 위치해 있는데요. 큰 흐름들이 없습니다. 우선은 지지부진하게 흘러가고 있고, 가격도 위쪽으로보다는 지금 이제 아래쪽으로 조금 더 치중되어 있는 모습인데요. 아직 힘을 전혀 발휘하지 못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거래량도 지속적으로 하락하는 모습들을 지금 보여주고 있죠. 그래서 이 큰 흐름이 바뀌려면 거래량이 터지면서 위쪽으로 나와주는 흐름들이 없다면 이 추세는 크게 지금 변동성이 없을 것 같고요. 조금 더 하락세를 열어놓고 많이들 보고 있다라고 참고적으로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중국 경제학자의 블록체인 산업 올해 큰 전환점을 맞을 것이다 라고 전망을 하고 있는데요. 유엔 산업개발기구의 경제학자 출신으로 이 중국 디지털 자산 연구 원장을 맡고 있는 이 주자이밍 교수인데요. 이 교수가 이제 중국 선전에서 열린 이 텐센트 블록체인 엑셀러레이터 콘테스트 자리에서 이 같은 주장을 내놓았다고 하는데, 2020년 모든 산업에 이 블록체인 기술이 통합되는 중요한 해이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이 블록체인 발전과 응용의 역사를 결정짓는 시기라고도 이야기할 정도로 올해를 굉장히 중요하게 지금 바라보고 있는데요. 최근 몇 년간 이 거시 경쟁 및 이 공공관리 부문에서 블록체인의 중요성에 대한 전례 없는 공감대가 형성됐다라고 합니다. 이 블록체인은 이제 국가전략 차원의 기술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블록체인 응용 분야 및 사례가 확대되고 다양한 산업에 완전히 통합되면서 블록체인 산업 생태계를 조성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습니다. 블록체인의 통합의 이 주요 키워드는 이제 전략, 상호작용, 생태계, 가속화라고 덧붙이고 있는데요. 지금 블록체인 기술이 이 지역 발전의 새로운 동력이 되고 있고, 인프라 기술로서 빅데이터, 인공지능 등 다른 기술과 시너지를 내고 있다라고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그는 중국이 이 신종 코로나19 이후에 국가과제로 추진 중인 신기건, 이 신기건이라는 건 이 신인프라 건설이라고 언급되고 있고요. 여기에 이제 블록체인이 포함됐다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디지털 경제가 새로운 국면에 진입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고요. 최근 중국 정부는 이 블록체인을 국가 발전을 위한 핵심 전략으로 지목을 하면서 이 대대적인 지원을 하고 나서고 있습니다. 현재 대기업들이 기술 개발을 주도하고 있고, 이 지방 정부에서도 공공 입찰, 바우처 발행 등 다양한 블록체인 활용안을 지금 내놓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국도 지금 국가 차원에서 블록체인을 지원하고 있고요. 우리나라도 뭐 지원을 지금 적극적으로 추진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블록체인 산업이 폭발적으로 성장하는 그 전환점이 올해가 되지 않을까라고 지금 그래서 평가를 하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디파이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하게 될 것이다 라는 기사인데요. 이 하이퍼체인 캐피털의 CEO가 이 전체 암호화폐 시장이 전 세계적으로 계속 운영되고 확장되고 있으며, 이 디파이, Decentralized Finance라고 해서 탈중앙화 금융이라고 하죠. 이 시장이 암호화폐 투자자에게 큰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주장을 했습니다. 지난 몇 년 동안 디파이 시장은 이 분산형 금융 솔루션의 이점을 누리고 있는 많은 수의 사용자를 유치하고 있다라고 평가를 하고 있는데요. 이 디파이 마켓은 훌륭한 투자 기회를 제공한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이 하이퍼체인 CEO에 따르면 이들이 이 암호화폐 시장과 디파이 산업에 투자자들의 세심한 촉각을 기울여야 한다라고 전하고 있는데, 현재 디파이 영역에서 다양한 프로젝트가 어떻게 확장되고 있으며 시장에 진입하기에 좋은 기회가 될 수 있는지 분석을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현존하는 가장 인기 있는 솔루션 중 하나인 디파이는 이 자기 캐파가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기회의 한 예라고 설명하면서, 이 카이버 네트워크 같은 경우 이 디파이 거래 규모에서 10억 달러를 넘어섰으며 이 프로젝트의 시가총액이 3억 달러 이상으로 저평가된 상태라고 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분산 금융 시장인 디파이는 최근 몇 년 동안 확장되어 가장 각광받는 금융 솔루션으로 우뚝 섰고, 훨씬 더 많은 사용자를 끌어들이고 있다라고 보고 있습니다. 특히 일부 프로젝트는 금융을 필요로 하는 개인에게 많은 분산 솔루션을 제공하고 있다라고 보고 있는데요. 디파이 플러스가 제공한 데이터에 따르면 이 디파이 프로젝트에 투자된 미국 달러의 가치는 사상 최고치인 18억 8천만 달러에 이르게 된 것으로 조사를 하고도 있습니다. 그만큼 디파이 시장이 크게 지금 확장이 되고 있는 모습을 지금 이 기사를 통해서 알 수가 있고요. 자, 그리고 비탈릭 부테린, 이 이더리움의 공동 창업자죠. 한 팟캐스트에 출연해서 이 포스, 이 지분증명 방식과 그리고 샤딩 이 기술, 이 개발 기간을 과소평가했다라고 밝혔습니다. 포스는 이 지분증명 방식이라고, 이 포우 방식이랑 조금 이제 차별적인 방식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이 샤딩이라는 거 이제 데이터베이스 등을 여러 개로 나누어서 이 분산 저장에 관리하는 것을 언급합니다. 그래서 부테리는 이 팟캐스트에서 이더리움을 기존과 어떻게 다르게 처리할 것인지를 설명을 하고 있는데, 그는 가스 가격 등 여러 변화가 있다고 인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는 포스에 대해서도 이제 언급을 했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는 2015년도, 그러니까 이더리움 1.0이 출시되던 해에 시작하지 않았던 많은 것을 끝내는데 많은 시간이 걸리지 않을 것이라고 과소평가했다라고 말을 했습니다. 이어서 개발하는데 몇 년이 걸릴 것이라는 걸 알았다면 이 로드맵을 다르게 설계하고 매우 다른 방식으로 작업했을 것이라며, 나는 시간을 낭비했다라고 하면서 후회한다라고 덧붙였다고 합니다. 한편 이더리움 개발팀은 지금 이더리움 1.0 출시 5주년에 맞춰 오는 23일을 이더리움 2.0을 내놓기 위해 움직이고 있다고 하는데요. 이더리움 2.0은 지난 1월 출시 예정이었지만 여러 가지 문제로 연기가 됐다고 합니다. 이 부테리는 주초 다른 방송에서 이더리움의 점진적인 거래 규모 조정에 대해서도 언급을 한 바가 있다고 말을 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더리움 2.0이 나오기까지 꽤 많은 이제 시간이 걸렸는데요. 거의 5년 정도가 이제 걸린 건데, 자신도 이 정도로 오래 걸릴 줄은 예상을 못했다라는 거죠. 이 포스와 이제 샤딩으로 넘어가는데, 그래서 이제 그 부분에 대한 후회와 지금 이제 이더리움 2.0이 이제 나오는 시점에 그 부분을 다시 회고를 하는 것 같은데요. 과연 어떤 식으로 나오게 될지 좀 기대가 모아지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 이 소셜미디어 보이스를 출시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이오스 개발사 블록원이 지금까지 계속 언급을 했었던 이제 부분이 있는데요. 이 블록체인 기반 소셜미디어 플랫폼을 계속 만든다, 출시한다라는 언급이 있었습니다. 근데 이제 보이스라는 이제 플랫폼인데요. 그게 지금 3일날 출시를 이제 밝혔고요. 4일부터 이제 모든 사람들이 보이스 게시물을 읽을 수 있게 되었다라고 합니다. 하지만 일부 게시물은 이 베타 오픈 전에만 볼 수 있다라고 말을 했고요. 블로그는 보이스 출시 하루 전인 3일 짧은 생방송을 진행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보이스의 메인 화면에서는 이 다양한 계정에서 올린 여러 게시물에 여러 개의 좋아요와 댓글이 달린 모습을 일시적으로 게재를 했고, 현재는 이제 온라인 공격을 차단하기 위해 보안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다라는 문구 같은 에러 1020 표시가 떠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에 이제 출시된 베타 버전에는 다른 나라에서도 가입해서 누구나 읽을 수 있는 게시물을 올릴 수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단 미국 외의 사용자는 허가를 받아야 보이스를 이용할 수 있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 달 15일부터 보이스의 다음 단계인 퍼블릭 테스트를 이제 진행할 예정이라고 하는데요. 아직 이제 완벽한 이 출시라고 보기에는 좀 미약해 보이고요. 미국 이외에 이제 사용자는 또 허가까지 받아야 하기 때문에 꽤 까다로운 절차를 거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후에 신분증 없이 보이스에 가입할 수 있는 공식 iOS 버전 어플리케이션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신분증이 있어야지만 가입을 할 수 있는 꽤 까다롭죠, 이게. 지금 뭐 페이스북이나 이런 것을 보더라도 우리가 신분증 없이도 충분히 가입할 수 있는데 이거는 이제 신분증까지 있어야 되는 SNS 지금 플랫폼입니다. 앞으로는 이제 그게 사라지고 좀 간편해질 것 같긴 한데요. 이 보이스라는 이 플랫폼 자체는 이 오픈소스인 EOSIO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한 블록체인 SNS 플랫폼입니다. 블록체인 기술을 활용해서 이 가짜 계정이나 봇을 제거하고 이 신뢰할 수 있는 정보를 창출할 수 있는 것을 목표로 하고 있다고 합니다. 블로그는 지난해 6월 보이스에 대해서 발표를 했고요. 원래 지난해 발표할 계획이었으나 이달까지 출시 계획을 연기했다고 합니다. 블로거는 원래 EOS 퍼블릭 블록체인에 보이스를 런칭하려고 했지만 EOS IO 기반 분산 체인에 출시하기로 계획을 바꿨고 나중에 EOS 체인으로 이전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과연 EOS가 어떤 역할을 하게 될지 이제 두고 봐야 될 것 같고요. EOS와의 이게 상관성이 좀 잘 이어져야지만 EOS에도 좀 도움이 되고 실제적으로 이 플랫폼의 활성화도 도움이 될 텐데 어떻게 그걸 연결하느냐가 또 관건일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스리랑카에서 스리랑카 중앙은행이 이 블록체인 기반 고객 신원 확인 플랫폼 개발에 착수했다라는 소식입니다. 코인데스크에 따르면 이 스리랑카 중앙은행 산하 통화위원회는 은행 고객의 신원 인증 작업 속도를 높이기 위해서 블록체인 플랫폼 개발에 착수를 했다라고 하고 있고요. 이날 통화위원회는 블록체인 기반 고객 신원 확인 플랫폼의 개념 증명 단계를 설계할 최종 후보 기업 3곳을 선정 발표했다고 합니다. 이 중앙은행은 블록체인 기반 신원 확인 시스템이 신규 고객 등록 시간을 단축시키고 종이 기반 검증 작업 비용도 절감해 줄 것이라고 기대를 하고 있다라고 합니다. 중앙은행은 이 은행 업계와 이 정부 기관이 블록체인 상에서 은행 고객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공유하고 업데이트할 수 있도록 실명 인증 플랫폼을 기획했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그래서 앞으로는 이제 이 은행에서도 이 실명 인증 기술, 이 블록체인을 기반으로 하는 고객 신원 확인하는 이런 플랫폼들을 활용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 보이고요. 이 편의성이 굉장히 높고 효율성이 높고 비용을 절감할 수 있는 기술이기 때문에 더욱더 많이 활용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 그리고 러시아에서 내달 말까지 암호화폐 소득 자진 신고 요구를 했다라는 소식입니다. 러시아가 지난해 암호화폐 소득을 한 달 안에 자진 신고하라고 공고를 했다고 하는데요. 이 러시아의 세무당국은 지난해 거래, 채굴, 수탁 등 암호화폐 관련 활동으로 수익을 낸 개인과 기업이 이달 안으로 자진 납세 신고를 진행해야 한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신고 대상은 법정 화폐로 전환한 암호화폐 거래 소득으로 개인 암호화폐 소득에는 13%의 고정 세율이 그리고 기업 소득에는 이 분야에 따라 6에서 15%의 세율이 적용된다고 합니다. 러시아 내 암호화폐 법률 체계는 아직 마련되지 않은 상태라고 하는데요. 하지만 당국은 이번 납세 기간에 관련 개인과 기업이 암호화폐 소득을 신고하도록 세법을 조정하고 다음 달 초였던 납세 신고 자료 제출 기한을 이달 30일로 앞당겼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번 이제 납세 신고 요구에 관련해서 업계에서 정부가 과세활동 법정 화폐 산출 방안들을 명확히 제시하지 않고 는 정확한 신고가 어렵다라고 난색을 표하고 있다고 합니다.
실제 이제 현지 변호사의 말에 따르면 이 암호화폐 채굴, 거래, 스테이킹 등에 관여한 모두 기업과 개인이 소득을 신고해야 하고 미신고 시 처벌을 받을 수 있다며 이번 암호화폐 납세 신고를 시작으로 당국에서 관련 활동, 발생 비용 등을 파악하기 위해 면밀한 감독에 들어갈 것이라고 내다보고 있습니다. 실제 러시아 정부에서는 이제 암호화폐 사용을 반대하는 중앙은행의 입장을 관련 법안에 적극 반영하는 등 우호적인 태도를 취하고 있다고 하는데요. 지금 암호화폐 산업의 입지가 계속 좁아지고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제 이런 사례들도 나오고 있는데 지난달 30일에 현금 500만 루블, 약 5,800만 원가량의 이 비트코인, 99 비트코인을 도난당한 피해자의 이제 배상 청구에 대해서 법원이 현금 배상 부분만 인정을 했다라는 판결을 내리기도 했다고 합니다. 이 해당 사건과 관련해서 법원은 암호화폐가 법적 지위가 없기 때문에 도난 시에 다른 자산처럼 보호받을 수 없다라는 입장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이게 좀 말이 안 되는 것 같은 느낌이 들죠. 이게 실제 판결을 한다는 건 이제 암호화폐를 법적 지위 자체가 없다라고 지금 보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보상을 받을 수 없다라고 판결을 내렸는데 세금을 매기겠다라고 하는 건 이거는 법적 지위가 없는 걸 어떻게 세금을 매기는지 좀 이 부분이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실질적으로 법적 지위가 있어야지만 이 부분에 대해서 법으로 세금을 매길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거는 조금 논리적으로 맞지 않는 부분이 아닌가. 법원과 이게 뭔가가 아직 조절이 잘 안 되는 부분들이 지금도 보이는 것 같습니다. 아직 초기라 이런 부분들이 각 나라에서도 계속 발생할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자, 그리고 VC 투자의 기부 보증까지 최대 100억 투자 효과를 낸다라는 소식인데요. 지금 앞으로 벤처 캐피털이 최근 6개월 이내에 20억 원 이상의 투자를 유치한 비상장 중소기업에 대해서 이 기술 보증 기금이 최대 50억 원을 한도로 보증 지원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또 대규모 투자를 위해서 벤처펀드에서 100% 투자한 특수 목적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에도 기부가 SPC를 대상으로 최대 50억 원의 특별 보증 지원이 가능하다고 하는데요. 이 기술 신용 보증 기금이 이 3일 이런 내용을 뼈대로 한 VC 투자 매칭 특별 보증을 신설해서 이날부터 시행에 들어갔다고 합니다. 기보에 따르면 VC 투자 매칭 특별 보증은 예비 유니콘 특별 보증과 함께 중소벤처기업부가 추진하는 벤처 4대 강국 실현을 위한 K-유니콘 프로젝트의 핵심 사업 중 하나라고 합니다. 이 펀드가 작더라도 대규모 투자를 유치할 수 있도록 VC가 추천한 기업의 기부가 최대 50억 원까지 보증 또는 SPC를 통한 투자를 추가 지원하는 특별 보증 프로그램이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기술신용 보증 기금 같은 경우는 이 중소기업과 벤처기업의 기술을 평가해서 이를 보증해주는 이 준정부 기관인데요. 앞으로 이제 벤처를 더 양성하기 위한 이 투자 프로그램으로서 이렇게 특별 보증 지원 프로그램이 지금 나오는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마크앤이 이 블록체인 기반 평생 학습 교육 이력 관리 시스템을 개발한다라는 소식인데요. 평생 학습 교육 이력을 이 블록체인으로 관리하는 시스템이 개발되고 있다고 합니다. 이 사업은 이 산업통상자원부가 주관하는 차세대 신뢰 기술을 이용한 학습 이력 관리 시스템 개발 과제라고 하는데요. 이 마크앤이 주관으로 이 한국생산성본부 그리고 IP2B가 이 컨소시엄을 꾸려서 사업을 추진하고 있다고 합니다. 마크앤이가 이 블록체인 및 학습 이력 시스템 개발 전반을 맡았고 참여기관인 한국생산성본부는 교육 DB 표준화 작업 및 학습 이력 서비스 실증을 그리고 IP2B는 이 비즈니스 모델 수립을 담당하고 있다고 합니다. 사업의 목표는 이 각 교육기관에 흩어져 있는 직무 교육 및 이 평생학습 이력을 통합해서 하나의 시스템으로 관리하는 것인데요. 관련 증명서도 온라인으로 발급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이 컨소시엄은 시스템에
블록체인 기술을 적용해서 해당 내용의 신뢰성을 확보하겠다라는 계획입니다. 이 블록체인에 기록된 정보는 이제 수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에 이 무결성이 보장된다고 지금 보고 있고요. 이 서비스가 출시되면 이 교육기관은 증명서 발급에 드는 시간 및 비용이 줄어들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고, 수료자도 이 필요한 증명서를 온라인에서 바로 발급받을 수 있게 됩니다. 발급받은 증명서와 교육 이력은 이 암호화돼서 블록체인에 저장이 되고요. 평생 학습 교육 이력을 체계적으로 관리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명지대학교 미래교육원은 이 서비스를 가장 먼저 도입하겠다라고도 밝히고 있다고 합니다. 그만큼 이 평생에 걸쳐서 우리가 이제 교육을 받았던 이력들을 우리가 그 증명서를 하나하나 우리가 뗄 때마다 그 교육기관에 직접적으로 연락을 하고 종이로 뭐 직접 받아야 되고 굉장히 복잡한 절차들이 있죠. 이 절차들이 이 모두 하나의 이 시스템, 블록체인 기반의 평생학습 교육 이력 시스템으로 이제 들어가기 때문에 굉장히 편리해지는 거죠.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필요해 보입니다. 우리 지금 현재에서도 뭐 여러 가지 교육, 자격증 모든 것들이 이제 하나로 통합되어서 관리된다면 굉장히 편리해지겠죠. 이 증명하기도 굉장히 편리해지고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정리를 해봤습니다. 여러분들 도움이 되셨길 바라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댓글 달아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투자에 관련된 정보들은 참고사항일 뿐이고 좋으니 아니니 투자하실 때 여러분들 스스로 꼭 판단하시고 결정하시기 바라겠습니다. 그럼 오늘도 방송 들어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